김영민님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지금도 맞아요. 예. 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그 뭐 둔촌주공 뭐 올림픽 네, 14. 프레온도 그 뭐 무순위로 일단은 뭐 마감은 뭐 청약은 됐습니다만 네. 완판됐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예. 그것도 솔직히 분양가가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제가 아시는 분도 비싼 거죠. 예 만만치 무순위로 청약에 이제 거기 당첨자가 않아요. 됐는데 되셨어요? 됐는데 포기했어요. 왜 비- 포기하셨죠? 비싸가지고 당장 그날 당일날 30%를 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네. 그러니까 분양가 10%, 그다음에 아, 그 발코니 확장 10%, 옵션 10% 해가지고 당장 2억 5천 가까운 돈을 갖다가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장에. 그래야 이게 이제 인정이 된대요. 정당 계약이 됐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냥 그 말 그대로 진짜 실수요자고 이제 직장 다니 얼마 안 된 당장 내가 2억 5천이라는 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뭐 부모님 막 자기 한번 땡겨 보려고 했는데도 그게 결국은 보니까 예. 거기에 당첨되고 는 사람들도 보면 현금을 갖고 있거나 당장 지금 어느 정도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또는 집 있는 사람들 또 약간 현금을 가지고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계약이 다 또 이루어진 사실상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맞습니다. 예, 다수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들. 정확하신 표현이시죠. 그 제가 그 당시 당첨된 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하실 것 같은데 그 기자님이나 PD님들 네, 그래도 하이 클래스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음, 그분들이 유달리 전화 많이 오는 거예요. 저를 어, 아시는 분들이. 근데 네. 거기다 청약을 넣으신 거예요. 되신 거예요. 청약을 냈고, 예, 되셔가지고 예, 그 제가 첫 마디는 저는 어. 그냥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자기의 자산 계획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음. 맞아서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어렵더라도 갈 수 있다 판단해서 하신 거로 생각을 하니까 저는 첫 마디가 네, 축하드려요 뭐 PD님 축하드려요 작가님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답변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교수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요 축하할 일이죠? 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했는데 됐어요. 네. 그리고 머리로는 그림을 그리는데 막상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남편하고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고민스러워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뭐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펌핑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부담이 안 되면 들어가는데 부담이 되면 음, 생각해 보셔라. 하이 클래스가 그 정도면 네. 누가 사겠냐. 네. 그러면 우리 갭 투자해가지고 한번 돈을 벌었던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줍줍 무슨 일은 들어오겠지만 네, 그 힘이 언제까지 가겠냐. 우리 피디님 같은 분들이 사기 어려운 수준이면 네. 주택 가격이 조정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음, 너무 막 쫓아가지 마라. 추격 매수 부담될 때 그러지 말고 감당할 만하다 하면 가라.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게 2년 뒤에 입주할 때 네네. 만 몇천 세대의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도 강남 입주량이 많고 맞아요. 내년도 꽤 돼요. 그럼 그것이 소화가 안 됐을 때 둔촌중의 물건이 만기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던진 대책이 음.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이걸 풀어놨잖아요. 다 풀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투자 나쁘게 하면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을 10억 정도.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분할이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1, 2년 4.8%더라고요. 그것도 네. 중도금 대출도 이율이. 네,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면 네.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 고해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계산할 때 자기들이 네. 4%로 계산한 거예요. 아, 4%로 계산하니까 8억 정도 돈 집어넣고 넣고 한 7, 8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 네. 그럼 8억이 4%면 3,200이잖아요. 3,200 이죠. 1년에. 네, 1년. 2년 버티면 6천 배팅. 네, 6천. 근데 주택 가격이 1억만 오르면 수익이다. 창출. 팔 네. 수 있으니까. 네. 2억이 오르면 수익 100%. 음. 3억이 오르면 200%. 그렇죠. 여기에 계산에 꽂혀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났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8%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뭐지? 네. 그럼 계산 나오잖아요. 14억짜리 받았는데 뭐 또 발코니하고 막 들어가면 네. 15억 넘어요. 15억 넘어요. 맞습니다. 15억에 샀는데 네, 맞아요. 내가 그 투자 목적으로 8%니까 그러면 액수가 한 1억 5천 되잖아요. 맞아요. 네. 들어간 돈이 네. 이자만. 예. 1억 5천이 1억 정도라고 할게요. 그럼 16억 5천이에요. 그때 그러면 받으려면 18억 19억은 돼야지 거래가 되잖아요. 자기가 팔려 그래도. 팔려고 하면 네. 18억 19억인데 그때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시장에 안 살아면 어떻게 돼요?
또 강남권에 여러 가지 다 분양 완전히 그 입주 때 이제 마이너스 피가 터질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피가 터질 수 있겠다. 그러면 완전 죽음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어요. 음. 그럴 가능성도 없을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올라갔다 꺾여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네. 잘 못 차고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러면 살 사람이 뒤에서 받쳐줘야 이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잘 판단하셔라. 음. 본인이 최악의 경우엔 내가 실거주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들어갔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지금 뒤로 네. 벌써 네. 꿈과 희망과 현실이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뒤로 물건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지금 분양권 전매 기간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면도 나온다는 얘기가 벌써? 뭐냐면 미리 공증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 그런 것도 날짜가 1년 뒤다. 아. 이러면 1년 뒤에 이렇게 거래하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미리 쓰고 지금 터는 거예요. 음. 또 그걸 사는 사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물건이 다시 나온다는 그 금액이 제가 뭐 완전히 지금 확인하기 이제 찾아가기로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네. 분양받은 거 똑같은 값 내지는 뭐 5천 싸게 나온 물건이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아, 분양값 부담이 되니까. 아, 분양값 내 또는 약간 마이너스라고 네. 해도 뭐 일단 왜 빠져나오는 왜 내려 이렇게 경우가 이거잖아요. 올라갈 경우 내려갈 경우 똑같을 경우인데 네. 내려가면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돈 네. 몇 억을 다 날린 거 그럴 수 이자에다가 다. 네. 근데 지금 손을 떼면 그 2억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나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아 2억 나중에 집값이 2억이 올라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명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약간 거기다 이제 실거주 의무조항 아, 이게 안 풀렸잖아요. 그게 아직 남았죠. 지금 강남, 그래서 지금 머리 터지는 분들 많아요. 강남 3구하고 거기는 아직 남아 있죠. 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쟁판에 합의 쉽게 될까요? 그건 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네, 법을 고쳐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완전히 그건 마이너스 피천지입니다. 아. 돼야 그나마 돼도 그럴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둔촌중흥이 그 정도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휘경동에 분양한 거라든지 양평차이 양평차 이런 데들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새 집인데 아, 그렇군요. 입지도 괜찮은데 입지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완판인 거예요. 아, 분양가 좀 나름대로 좀 저렴하니까. 그렇죠. 지금 집값이 내려오고 있는데 18억, 17억 갔던 게 13억, 12억 됐다. 13억대가 됐는데 11억에 분양을 했어요. 1억 차이가 나니까 들어간 거예요. 네. 아 됐다. 이거는 내려가도 신축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건 완판인데 그리고 뉴스엔 또 안 나오는 게 뭐냐 완패한 데도 있어요. 완패. 네,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안티 생기니까 그 서울이 1, 2월 달에 네 군데거든요. 네. 근데 세 군데가 완판. 어. 완판이 이제 다 분양가가 좋았어요. 분양가 좀 낮게. 합리적이었어요. 네. 여기는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완패요. 어. 근데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4월에 뉴스 안 나온 데를 말씀 주셔야 돼. 3월에 3월에 분양이 원래 했어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양가가 높다 그러셨잖아요. 네. 서울도 지방 벌써 망가진 데가 아니라 좀 성적이 안 좋은 데가 많고 네. 그러니까 건축비 올라가서 분양가 올라간다는 막 펌핑을 해놨는데 네. 그 계산을 해보면 택지비가 60% 차지하고 건축비가 40%인데 네. 40% 중에 또 철근하고 시멘트 부분은 25% 차지해요. 음.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는 한 20%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따지면 5에서 10%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중 주택 가격이 20, 30% 내려오면 그 5%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보도가 이렇게 안 나가죠. 어. 그래서 분양가 지금 3월에 분양을 왜 안 했냐 봤더니요. 시행사, 시공사 PF 대출 기간이 서로 네가 돈을 들 가져가라 이러면서 깎아야 되는데 네. 타협이 안 되면 3월에 분양이 안 났고 4월에 이제 나름 타협을 했는데 분양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현재 시세 지금 올라갔잖아요, 조금. 네. 지금 올라갈 때 이거 왜 올렸을까요? 이게 올라간 가격의 기준이 되면 여기서보다 1억이 낮으면 저거 하지만 예전에 12월 달에 낮은 가격보다 2억이 높으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세력들이 아까 있을 것 같다 있습니다. 있기 있어요. 때문에 결론 요번에 현재 지금 반등한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보다 똑같거나 조금 낮게 할 거예요 분양을. 이런 거는 아슬아슬하고 제가 볼 때 아. 저점보다 완전 저점 있었잖아요. 네. 저점보다 똑같거나 5% 낮다. 이건 완판이죠. 100%. 그래서 시장 4월 달에 네. 현장들이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분양가가 높다는 개념이 미분양이 날 수가 있잖아요. 줍줍이 지금 저번 달까지는 잘 먹혔어요. 네. 근데 이번 달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그렇군요. 그래서 좀 4월 시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앞선 3월 달에 그 앞선 3월 전에 네 군데 서울 이제 뭐 예, 서울을 어떤 기본을 봤을 때 네. 서울 네 군데 그 분양 시장에서 세 군데는 완판, 한 군데는 완패, 완패 수준이죠. 네, 완패 수준. 그것은 결국은 그 아까 말씀 시행사, 시공사, PF 해가지고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시세에 맞춰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맞춘 어떤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완판하는 건지.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는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봐서 이것이 분명히 지금 현재 이 하락 국면에서 지금 이 분양가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분양가 적정한지 사람들은 알고 들어가는 거고 이 과정에서 또 그나마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 정도 분양가를 책정해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지역은 또 완패를 하는 거잖아요.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 지금 4월 달에 서울에 특히 그 지금 대규모 지금 많죠. 강남 포함해 가지고 분양 시장이 많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한 3만 가까이, 한 2만 7천 호. 2만 서울 7천이요. 수도권만. 서울 수도권만. 엄청나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지역적 뭐 그다음에 뭐 브랜드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지금 분양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아까 양극화라고 저번에 것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분양 시장이 양극화 시장 양극화 벌어지죠. 그렇게 나올 거라고 특히 하시는데 지방에서도 미분양이 많다고 계속 보도해 보셨을 텐데 네. 지방에 지금 12월, 1월 그때 분양한다는 중에 이제 완판 완판. 진짜 확실한 완판한 데가 꽤 많습니다. 네. 거기 공통점이 분양가가 적정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바로 다 팔린 거죠. 적정하다는 개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수준 내지는 2018년 수준 내지는 뭐 어떤 수준에서 했던 적정가로 18년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네. 18년 17년 할 수가 없고요. 네. 서울 강남 지역은 똑같은 군데도 네. 서울 강남은 똑같은 강남 군데도 네, 어느 아파트 단지는 300%가 올랐고 네, 네. 어느 그렇죠. 단지는 220%밖에 안 오르고 이런 데가 차이가 네, 있어요. 차이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는 하긴 없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고점 대비 현재 지금 추세를 보면 고점 대비 30%에서 35% 하락한 값보다 높으면 잘 안 팔리고 아, 네. 낮거나 똑같으면 일단 이건 소화가 돼요. 왜? 더 내려가더라도 10% 정도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45% 50% 가까이. 근데 이거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메리트로 그래 조금 더 내려가도 살 수 있어라는 네네. 우리 욕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소화가 되는 것 아, 같고. 거기까지는 가만. 근데 만약 20%가 내려왔는데 20%에 맞췄다. 이거 더 내려갈 텐데 그러면 구축을 사지로 거꾸로 많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죠. 가격 차가 크니까. 네. 그렇게 이제 현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도로 따질 게 아니라 아, 본인의 지역이 예를 고가 들면 지금 대비. 6대 광역시도 음. 어느 시라고 또 얘기하면 저거 하니까 어느 시는 가격 조정이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아,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시작하는 데가 있고 아. 울산 같은 데는 이미 탔잖아요. 네. 울산 그러니까 대구 이제 이런 데는 뭐 네, 네. 거기하고 분양가하고 여기하고 분양가 이제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다르군요. 그래서 뭐 어느 광역시는 분양가가 지금 수준에 맞춰서 나왔다. 말은 이제 기존 수준이랑 똑같지만 안 내려왔으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가겠죠. 그럼 그러니까 미분양이 털 수도 있는 거고. 교수님 말씀은 결국은 기준점을 잘 보셔야죠. 기준점을 고가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30에서 35% 수준으로 떨어진 맞아요. 가격. 네. 네, 그 정도의 분양가면 어느 정도 정도 소비자들이 붙겠지만 음. 거기서 20% 수준이다 그러면 아슬아슬하잖아요. 누가 그렇습니다. 봐도 네. 여전히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 주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그 못 버티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네. 지역에도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성실하신 분들이 양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대놓고 얘기하죠. 아 지금 뭐 물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사세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 말이 맞는 거죠. 음. 그래서 그 현장을 그럼 역으로 어떻게 될까요? 2년 뒤 입주할 때 어떤 장이 벌어질지 여러분 더듬어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꺾였다가 2009년도에 쭉 올라갔다가 네. 2010년도에 다시 내려오거든요. 네. 10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난리 났었습니다. 아,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맞아요. 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음.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지금 너무 빨라서 제가 아직 말씀 자주 안 드리는데 그때 건설사 유동성 위기도 그때 2년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 맞습니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10개의 저축은행이 다 박살났잖아요. 맞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게 마무리 안 돼가지고 그게 PF에 물려가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그림으로 될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요.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08년에 하고 2009년에 내려올 때 그때 건설사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버텼었어요. 버텼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2년 후에 그게 거의 미분양과 거기에 되면서 그때 건설사 그대로 그냥 완전히 그 그냥 부도 자빠졌죠. 대표적인 게 두산 아닙니까? 뭐 두산 청뭐 다 날라. 다 그렇습니까? 네. 예,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그 말씀하신 부산저축은행들이 완전히 지금 크게 휘둘렸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됐는데 지금 이게 또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요. 이 경로를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가고 있어요.